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 물린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온라인 마케팅, 말씀하세요. 제가 소개팅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노총각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얼굴 보라고 인스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분도 뭐뭐뭐 911이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은 다 포르쉐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까? 네. 저는 차 중에 그걸 제일 좋아하고, 실제 탔었고, 네. 앞으로도 뭐, 또 살 생각 있어요. 네. 네. 나도 주님이 911 탈 때 참 좋았습니다. 옆에 타면 하차감이 참 좋은 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잡설은 그만하고, 네. 자, 오늘 온라인 마케팅 3편에 대한 이야기. 자, 온라인 마케팅 3편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편까지 할지는 뭐 정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뭐 어떤 콘텐츠를 찍을 때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쿠팡편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뭐 어떤, 그냥 뭐, 최소한 분석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쿠팡은 또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경제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에 뭐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이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온라인 쇼핑몰이란 큰 타이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쿠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꽤 많은 분석을 제가 하고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좀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긴 한데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제 큰 카테고리 하나만 딱 뽑아서 그때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준비 과정이 없다 보니까 좀 뭐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고 몇 편까지 찍을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뭐 한 15년을 했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계속 이제 하나씩 풀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몇 편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3편. 3편은 체험단 마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디 군은 체험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파워 블로거들 네. 혹은 그에 준하는 블로거들 네. 이제 유튜버도 있겠죠. 네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상품을 제공해서 네네. 예전에는 뭐 그게 광고인지 티가 안 났지만 이제는 뭐 어디서 협찬받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그분들이 블로그에 체험한 이런 경험을 쓰는 네네네. 그런 마케팅을 말하는 네, 뭐 그런 거지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에디 군이 말한 거는 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요즘은 C랭크라 그러는데 뭐 카테고리 랭크가 네이버 기준이에요. 네이버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로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일기식으로 쓰는 블로거들도 있지만 그런 블로거들 말고 화장품이면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션은 펫 전문 블로그. 그렇죠. 가전이면 가전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 유튜버들도 게임 블로거면 게임 유튜버면 게임 유튜버 뭐 경제 유튜버는 경제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네. 예능 유튜버는 예능 유튜버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포스팅, 그러니까 글 쓰는 걸 포스팅이라고 하죠. 포스팅을 계속 하다 보면 내부적인 어떤 네이버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카테고리의 랭커로 딱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체험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에디가 말한 거고 요즘 체험단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체험단에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전체적인 그쪽 카테고리를 다 그냥 체험단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체험단 마케팅은 역사는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고, 그래서 체험단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1등이 아마 위블일 거고, 2등, 3등까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봐요. 1위조차도. 위블이라는 업체가 1위일 거고, 아마 2, 3, 4위 이런 식으로 쫙 있는데, 체험단 플랫폼이 대충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체험단 플랫폼 다양해요. 오프라인 위주로 체험단을 하는 플랫폼이 있고, 온오프라인 같이 하는 플랫폼이 있고, 오디션, 뷰티 전문, 미용실 전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체험단에 의뢰하시는 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 A라는 제품이 있으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거기에 블로거들이 100명의 응모를 하면은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하고 업체에 그 명단을 보내주고 업체는 그 명단한테 제품을 보내주고 혹은 서비스 식사권이라든가 미용실 어떤 펌이라든가 커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게 있겠죠. 서비스나 재화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그걸 받아서 리뷰를 써주고 이런 1년의 과정을 체험단이라고 하는데 이 체험단이라는 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분분한데 체험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서비스나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위탁 판매 비즈니스 모델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익이 작으니까 체험단까지 돌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 락앤락을 뭘 체험단을 해? 락앤락 사람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신라면을 체험단 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 신라면 체험단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거는 정말 에디가 말한 대로 파워블로거들한테 딱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특정한 사람한테. 일반적인 체험단을 안 하고 특정한 어떤 굉장히 좀 파워풀한 인플루언서들
그분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거 보면 먼저 딱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라면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냥 신라면을 끓여서 먹는 거는 아무런 후면을 하는 게 그거다. 그게 아니라 신라면을 이용한 뭐 새로운 어떤 요리 개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신라면 판매량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데 그것도 크게 범주로 보면 체험단에 하나가 거죠. 그러니까 제품 제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리뷰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체험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체험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단을 안 할 수는 없어.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서비스 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비즈니스는 체험단 안 할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수영장이다. 수영장도 체험단을 돌려요. 헬스장도 돌리고, 식당, 뭐 카페도 심지어 돌리고, 체험단 다 하거든. 그 다음 아이들 체험하는 이런 것들도 체험단 많이 해요. 체험단을 다 하는데, 그러면 이 체험단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험단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비용이 들겠죠. 체험단 플랫폼 하는 회사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모집을 해주고 사람을 선별해주고 뭐 그 사람들이 리뷰를 제대로 올려주고 그런 거를 체크해주면서 대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체험단 플랫폼을 이용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 그 다음에 체험단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퀄리티가 그 리뷰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험단은 누구나 다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체험단 마케팅 하고 있어? 아 체험단 하지. 체험단 안 할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체험단 효과 있어? 아 효과 없더라. 그거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체험단 한다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업체한테 맡겨놓고, 왜냐면 업체가 체험단 플랫폼 하는 업체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나는 돈만 내고 제품만 발송하고 혹은 서비스 쿠폰만 발송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없지. 당연히 효과가 없죠. 마케팅이라는 건 사소한 차이에서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사업자가 있고 B 사업자가 있는데 체험단에 100만원 투자하고 100만원 투자했어. 근데 A 사업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그냥 진행한 거야. 그 다음 효과가 없네? 매출이 뭐 100만원에서 105만원밖에 안 나왔네? 근데 내가 체험단에 지불한 게 10만원인데? 그럼 난 매출이 5만원밖에 안 늘었는데 난 10만원 쓰가 5만원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체험단 효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B 업체는 내가 체험단 10만원 지불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서 자잘한 것들을 하는 거죠. 자잘한 것들을 해서 매출이 10만원 나왔어 최소한. 그러면 똔똔은 쳤네. 물론 이제 매출의 원가도 있기 때문에 똔똔은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똔똔은 쳤네? 또 해야지. 왜냐면 리뷰들이 쌓이다 보면 데이터 검색량이 많아지는 거고, 검색량이 많아지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노출될 확률이 많아지면 앞으로 우리가 잠재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퍼포먼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퍼포먼스를 어떻게 올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어떻게 올리냐? 첫 번째로는 체험단을 보내면 리뷰를 결국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 리뷰를 작성하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이 뭐냐? 말 그대로 리뷰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의 전체적인 포맷을 짜주는 거죠. 크게 그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느냐는 가이드라인은 업체만의 어떤 그 능력이니까. 근데 가이드라인을 너무 길게, 너무 복잡하게, 그러면 리뷰하는 사람은 그걸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 가끔씩. 그러니까 저는 체험단 리뷰 안 쓰는데, 제 지인분이 좀 파워블로거이신 분이 있어요. 에디도 아는 분. 파워블로거예요, 그분? 거의 그렇죠. 하루 방문자가 한 5천, 6천 되니까. 그래서 리뷰 문의가 엄청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MS 워드, 그러니까 A4지 기준으로, 리뷰 가이드라인이 한 페이지 반? 요 정도 되면 읽어준다고. 그래도 리뷰 쓰는 분들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거기 플러스 알파로 본인의 어떤 이런 걸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한번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이러면서 보내줬는데 가이드라인이 A4지 8장이야. 그거 누가 읽어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마케팅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 한 건 난 이해는 해. 이해는 하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거에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을 최대한 뽑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건 역효과가 온다는 거죠. 그럼 보자마자 그분은 그냥 안 한다 그랬대.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저희가 막 온라인 마케팅 이야기 1편에서 말했듯이 키워드가 상중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뷰 제목을 잡는데 하급 키워드들만 제목을 잡는다. 그러면 효율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상급 키워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상으로 노출이 어렵다 생각하면 중급 키워드라도 넣던가. 근데 하급으로만 잡는다. 그럼 당연히 효과가 좀 적겠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인 건 어떤 서비스나 재화의 어떤 핵심 가치들을 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떤 그 제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키워드들 설정해주고 뭐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업체들은 그냥 체험단만 보내면 체험단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 회사가 왜 알아서 해줍니까? 네, 그렇잖아요. 물론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죠. 그 회사도 계속 체험단 의뢰를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이드라인 내가 만드는 게 맞지. 그쵸? 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체험단을 돌렸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중국집인데 얘가 짬뽕을 돌렸다고 쳐봐요. 짬뽕 먹다 너무 올드하니까 요즘 핫한 마라탕을 돌렸다고 쳐봐요. 마라탕 창업이 뭐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라탕을 사람들이 에디 마라탕 먹어봤나요? 아니요. 저렇게 마라탕이 엄청 핫한데 아직도 마라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영국에서 마라는 많이 먹었는데 마라탕을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네. 어쨌든 간에 아직도 마라탕 안 드셔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마라탕이라는 리뷰를 많이 써야지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드시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의뢰를 뭐 체험단 플랫폼을 통해서 체험단이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에디군? 체험단이 왔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진도 잘 찍게 뭐 좀 특별하게 제공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포인트를 알려줘야죠. 그렇죠. 우리 집이 다른 마라탕 집과 다른 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마라탕 체험단인데 뭐 꼬바로우를 서비스로 준다던가 아니면 뭐 사이다를 서비스로 준다던가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 리뷰를 써줄 사람인 거야. 내 돈을 들여서 부른 사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사장님들은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손님이 왔는데 어서오세요 했는데 체험단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분이 상한 거야 이미.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서비스를 좀 안 좋게 해주는 거예요. 저 공짜로 먹으러 온 자식. 네,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리뷰를 제대로 잘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하는데 내 수분크림 체험단을 돌렸는데 수분크림 체험단을 보내면서 서비스로 뭐 화장솜을 보낸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면봉을 보낸다던가 뭐 저렴한 거 있잖아. 저렴한 거 비용이 크지 않은 거 아니면 내가 뭐 배수가 커 난 10배수 제품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단 하는데 2개를 보낸다던가 네. 그렇게 해주는 거죠.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주는 거죠. 왜? 체험단 리뷰를 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리뷰를 좀 더 좋게 써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사람이랑,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비율로 보자는 거지, 비율로. 내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제공해주면 좋게 리뷰를 써줄 확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확률적으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는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어.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주는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체 체험단을 운영하는 걸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체험단 플랫폼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편해요. 그쪽에 돈 주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스타일이 다른데 1회 체험단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회, 20회씩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회 뭐 200만원, 아니면 20회 500만원, 한 회당 20명,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총 몇백 개의 리뷰를 500만원에 사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체험단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건데 체험단 플랫폼에 하면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근데 자체 체험단 어떻게 운영하냐? 그냥 제가 얘기했지만 상급, 중급, 하급 키워드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상급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원고료를 안 주면 거의 리뷰를 안 써줘요. 서비스 제화만 제공해서 리뷰를 안 써줘. 그럼 그런 사람, 상급 키워드를 딱 추려서, 이 사람들한테 원고료 얼마,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딱 룰을 잡아놓고, 중급 키워드들은 그냥 공짜로 써줄 수도 있어. 서비스랑 재화만 제공하면. 그러면 그거 딱 정리해놓고, 하급은 거의 공짜로 써줄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런 식으로 써놓고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는 겁니다.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페이스북은 페메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도 뭐 유튜브 그 밑에 대부분 다 컨택하는 방법을 다 써놓으니까 그 컨택하는 걸로 컨택을 한다든가 네이버 블로그는 쪽지나 메일을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체험단 플랫폼에 이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자체 체험단 컨택하는 분들한테 원고료도 줄 수 있고 플러스 알파를 더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 높은 리뷰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 단점은 뭐냐?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손이 많이 가. 내가 귀찮아. 내가 힘들고. 근데 내가 귀찮고 힘들어도 자체 체험단을 돌리면 체험단 리뷰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체험단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컨택을 하면 무조건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든 거지. 예. 근데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2편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의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이 부지런한 것도 자체 체험단에 포함되는 거죠. 자체 체험단을 돌리는 거를 고려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리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단 플랫폼에 체험단 보냈어. 리뷰가 올라왔어. 아, 리뷰 올라왔구나. 올라왔네. 그럼 매출 오르겠지.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리뷰를 어떻게 재활용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리뷰가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리뷰를 정말 잘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리뷰를 정말 좀 잘 못 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리뷰를 못 쓴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재활용 안 하고, 리뷰를 잘 쓴 사람들은 재활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케이스가 무궁무진해요. 그거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내가 따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내 공식 블로그에 그걸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 블로그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동의를 받아서, 너 이거 한다. 이렇게 좀 재활용하는데 동의해 주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의해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서비스와 재활을 공짜로 받아서 리뷰를 올렸기 때문에 동의해 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라는 것도 플러스 알파를 이미 제공한 상태에서는 그분이 그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만족을 한 상태야. 왜냐면 난 플러스 알파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재활용하는데 동의하냐? 그럼 거의 대부분 동의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그걸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리뷰를 재활용할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체험단의 우리가 체험단을 당연히 하면서 그 체험단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체험단 맡겼으니까 올라오겠지? 매출 오르겠지? 여기서 끝?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는 온라인 마케팅의 얘기는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하지만 마케팅을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느냐, 가성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ROI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끝. 자, 온라인 마케팅 3편 여러분 안녕. 급하게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